존경하는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 서울병원 재활의학과장 김준호입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간 재활센터에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다시 한 걸음 내딛고 다시 숟가락을 쥐는 그 고된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뇌졸중, 즉 뇌경색이 임박한 분들에게만 나타나는 손해 이상 신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며 먼저 왜 뇌의 문제가 하필 손에 나타나는지 그 긴급한 이유를 설명해드리고 이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7가지 신호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특정 신호부터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설명란의 목차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주변에서 누구누구 뇌경색으로 쓰러졌다더라 하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멀쩡히 건강해 보이던 지인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에 아니 그렇게 정정하시던 분이 하며 놀란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뇌경색은 결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뇌경색은 대부분의 경우 쓰러지기 한참 전부터 우리 몸 어딘가에 분명한 전조 증상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가장 빠르고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손입니다. 아니 의사 양반, 뇌는 머리에 있는데 어떻게 손에 신호가 와?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에 이상을 느껴도 아이고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 탓이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뇌세포가 죽어가기 시작하는 골든 타임일 수 있습니다. 그 나이 탓이라는 무시무시한 생각 때문에 결국 뇌경색이 발병하고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다행히 목숨을 건진다 해도 평생 무거운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저는 20년간 매일같이 봐왔습니다. 그렇기에 손의 작은 변화를 뇌의 SOS 신호로 알아차리고 너무 늦기 전에 병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뇌경색이 임박한 분들에게만 나타나는 손의 이상 신호 7가지를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를 미리 알고 계신다면 어르신 본인과 사랑하는 가족의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은 매주 이렇게 어르신들의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들만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뇌경색의 전조 증상이 손에 나타나는지 그 이유부터 명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뇌와 손은 우리 몸의 양쪽 끝에 있어 아주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정교한 움직임과 미세한 감각은 전부 뇌가 총지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어르신들께서 스마트폰을 쥐고 화면을 넘기시는 그 손가락의 움직임 무심코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뇌 속의 운동 영역이라는 곳에서 아주 정확한 명령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뇌에서 내린 명령은 신경이라는 전선을 타고 순식간에 손과 손가락 끝까지 전달됩니다. 반대로 손끝이 무언가에 닿았을 때 느끼는 감각 역시 그 전선을 타고 거꾸로 뇌의 감각 영역으로 전달되어 아, 부드럽구나, 차갑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즉, 뇌와 손은 우리 몸에서 가장 긴밀하게 1초도 쉬지 않고 소통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만약 뇌경색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경색이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 산소와 영양분이 전달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뇌세포는 정말 예민해서 단 몇 분만 혈류가 멈춰도 그대로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손이나 손가락을 움직이는 운동 영역이나 감각을 느끼는 감각 영역으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그 지휘를 받는 손의 이상 신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쪽 손에만 힘이 빠지거나 물건을 제대로 쥐기 어렵거나 무언가 만져도 감각이 둔하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래, 손이 좀 시려서 그래 하고 넘기기 쉽지만 바로 그 순간 뇌의 일부분에서는 이미 산소 부족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첫 번째 신호를 놓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뇌경색은 한번 발병하면 반신마비가 남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지거나 혼자서는 걷지 못하게 되는 등 평생 짊어져야 할 무거운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치료가 늦어지면 그대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에 나타나는 그 사소한 이상, 신호는 나이 탓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절박한 SOS라고 생각하시고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들이 손에 나타나는지 7가지 징후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르신 본인의 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떠올리시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뇌경색이 가까워진 사람에게 먼저 나타나는 손의 변화 중 하나는 한쪽 손에만 저림이 오는 현상입니다. 중요한 점은 양손이 아니라 유독 한 손에서만 이상한 감각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른손 끝이 찌릿거리거나 왼손 바닥에만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느낌이 계속된다면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기 쉽지만 이러한 변화가 반복되거나 며칠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는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몸은 오른쪽 뇌가 왼쪽 몸을, 왼쪽 뇌가 오른쪽 몸을 움직이고 느끼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손에만 저림이 나타난다는 것은 뇌의 한쪽에서 혈액 흐름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손저림은 목뼈 문제나 신경 압박 혹은 당뇨로 인한 말초신경 손상 등 다른 이유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저림이 시작되었거나 손의 움직임까지 함께 둔해졌다거나 젓가락질이나 물건을 잡는 동작이 예전보다 어색해졌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처럼 혈관 건강과 관련된 지병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늘 있는 증상이라고 스스로 결론 내리고 참아버리기보다는 한 번쯤 병원에서 확인을 받아보는 것이 몸을 지키는 길입니다. 뇌경색은 빠르게 알아차리기만 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손에만 나타나는 저림은 몸이 보내는 작지만 중요한 경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결코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뇌경색이 가까워질 때 나타나기 쉬운 두 번째 손의 변화는 자꾸 물건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문제없이 잘 들던 컵을 갑자기 놓쳐서 깨뜨리거나 젓가락질을 하다가 음식을 자꾸 흘리게 되고 스마트폰을 자꾸만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냥 손에 힘이 빠졌나 보다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이런 일쯤은 실수로 여겨지기 쉬운데요. 하지만 만약 이런 일이 특정 손에만 반복되거나 예전보다 횟수가 확연히 늘었다면 단순한 실수로 넘길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뇌경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서는 손끝의 정밀한 움직임을 조절하는 신경이 점점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거나 타이밍이 어긋나고 손가락의 움직임이 어딘가 어색해지면서 결국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경우는 평생 사용해온 주 사용손. 이를테면 오른손잡이 어르신이 오른손으로 물건을 자꾸 놓친다면 그건 몸에서 보내는 강력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한두 번 정도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횟수가 뚜렷하게 많아졌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질 정도라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뇌경색은 본격적으로 발병하기 전에 미묘한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손이 미끄러웠을 뿐이라고 넘기지 말고 작지만 반복되는 이상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뇌경색이 가까워질 때 나타나기 쉬운 세 번째 손의 변화는 글씨가 예전처럼 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글씨를 쓰려 하면 글자의 균형이 어그러지거나 손이 덜덜 떨려서 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글자가 삐뚤빼뚤해져 본인도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나이가 들어 시력이 떨어졌기 때문이겠거니 아니면 손에 힘이 빠졌나 보다 하고 스스로 납득하고 넘어가지만 실제로 글씨를 쓴다는 동작은 아주 복잡한 뇌의 기능이 섬세하게 작동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펜을 쥐는 힘 조절 손목과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 그리고 공간 속에 글자를 정확히 배열하는 감각까지 모두 뇌가 신경을 통해 정밀하게 조율해야 가능한 동작입니다. 그래서 뇌의 어느 한 부위에서 혈류가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이런 정교한 움직임에 문제가 생기고 그 결과로 글씨가 갑자기 잘 안 써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평소 사용하던 손, 예를 들어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기 힘들어졌다면 이는 매우 뚜렷한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글씨 쓰기가 어렵다는 변화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거나 문장을 연결하는 데에 자꾸 끊기고 막히는 듯한 느낌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손의 문제가 아니라 뇌 기능 자체가 서서히 저하되고 있을 가능성까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글씨가 흐트러지고 글을 쓰기 어렵다는 작고 사소한 변화 하나가 실제로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내 글씨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말고 반드시 그 변화를 기억하고 행동에 옮기셔야 합니다. 뇌경색이 가까워진 분들에게 나타나기 쉬운 네 번째 손의 변화는 단추를 끼우거나 지퍼를 올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예전보다 서툴러졌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옷을 입는데 단추 하나 끼우는데 몇 번이나 다시 손이 가고 지퍼를 올리려다 자꾸 어긋나서 짜증이 날 정도로 손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단순한 노화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단추를 끼우거나 지퍼를 매끄럽게 여미는 동작은 손가락으로 아주 작은 물체를 정확히 짚고 감각적으로 위치를 파악하며 연속된 정교한 동작을 동시에 부드럽게 해내야 가능한 일입니다. 즉, 뇌와 신경 근육이 긴밀하게 협력해야만 가능한 고난도의 조절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뇌 안에서 신경 전달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이런 미세한 동작이 바로 어긋나게 됩니다. 특히 평소 아무 문제 없이 해오던 일이 갑자기 힘들어졌거나 한쪽 손만 유난히 버벅거린다면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경미한 뇌경색이나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겪은 분들 중에는 처음 단추가 잘 안 채워져서 이상하다고 느꼈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일상 속 아주 사소한 불편함을 그냥 넘기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 뇌경색이 찾아와 반신마비나 말하기 장애, 심지어는 삼키는 기능까지 떨어지는 심각한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갑자기 이렇게 어려워졌지 하는 작은 불편함이 생겼을 때야말로 우리 몸이 조용히 보내는 신호의 귀를 기울여야 할 순간입니다.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 그것이 뇌가 보내는 작은 경고일 수 있음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뇌경색이 다가올 때 나타나기 쉬운 다섯 번째 손의 변화는 손이 유난히 차갑거나 반대로 이상하게 뜨겁게 느껴지는 감각 이상입니다. 전보다 손이 쉽게 식는 것 같고 특별히 춥지도 않은데 손바닥만 따끈하거나 달아오르는 느낌이 들 때 대부분은 갱년기 증상이나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겠거니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런 온도 감각의 변화는
뇌에서 보내는 아주 중요한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왼손은 괜찮은데 오른손만 밤마다 유독 시리게 느껴진다거나 실내는 따뜻한데도 특정 손바닥만 지글지글한 열감이 지속될 때 이는 실제 손의 온도가 바뀐 게 아니라 뇌와 신경이 온도를 인식하는 기능에 이상이 생겼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온도 감각을 담당하는 부위가 있는데 이 부분에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체감 온도와 실제 온도 사이에 오차가 생기게 됩니다. 뇌의 어느 한 부위에서 경미한 경색이 발생했거나 본격적인 경색이 오기 전 단계로 일시적으로 혈류가 약해졌을 때 손이 차지도 않은데 시린 듯하고 뜨겁지도 않은데 화끈거리는 이상 감각이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손 중 한쪽만 이런 감각 이상이 있고 그것이 갑작스럽게 나타났다면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지만 이러한 감각의 미묘한 차이는 몸이 보내는 초기 경고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냥 피곤한 날의 컨디션 문제로 여기기 전에 혹시 뇌의 이상이 손끝 감각으로 먼저 드러나고 있는 건 아닌지 꼭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작고 애매한 감각의 어긋남이 뇌경색의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뇌경색이 가까워진 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6번째 손의 변화는 만져도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만졌는데 따뜻한지 차가운지도 잘 모르겠고 손끝으로 무언가를 느끼려 해도 마치 고무장갑을 끼고 있는 것처럼 둔한 느낌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옷소매가 손에 스치는데도 제대로 감촉이 느껴지지 않고 전에는 분명하게 느껴졌던 물건의 질감이 흐릿하게만 느껴진다면 이것은 단순한 노화로 인한 현상이 아니라 뇌에서 감각을 인식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각은 단순히 피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부가 받아들인 자극을 신경이 뇌로 전달하고 뇌가 그것을 분석해 이건 차갑다, 이건 부드럽다 라고 판단함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감각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각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혈류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실제로는 손에 자극이 닿았어도 뇌가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끝에 무언가 닿았는데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거나 닿고 있음에도 어딘가 이상하고 둔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현상은 의학적으로 감각마비 또는 감각둔화라 불리며 특히 한쪽 손이나 손끝에서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러한 감각 이상은 통증이 없기 때문에 본인조차도 쉽게 알아채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이상이 며칠 안에 진짜 뇌경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손끝 감각이 예전 같지 않고 둔한 느낌이 지속될 때는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시고 뇌에서 보내는 긴급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아주 작은 감각의 어긋남이 생명을 지키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뇌경색이 가까워질 때 나타나는 7번째 손의 변화는 손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떨리는 증상입니다. 컵을 들고 있을 때 손이 자꾸 흔들려 음료를 흘리게 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릎 위에 얹혀있는 손이 가만히 있어도 살짝살짝 떨리는 경험을 하셨다면 이는 뇌 기능의 이상으로 인해 나타난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통 손 떨림이라 하면 파킨슨병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지만 뇌경색이 오기 직전에도 손이나 손가락이 일시적으로 떨리는 현상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한쪽 손에서만 떨림이 발생하거나 가만히 있을 때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다가 스스로 멈췄다가 다시 반복되는 경우라면 이는 뇌에서 손의 운동을 조절하는 부위나 정교한 움직임을 조율하는 부분에 혈류 장애가 생겼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개는 피곤해서 그런가, 나이 들어서 손에 힘이 덜 들어가는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쉬운 현상이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나타나는 떨림은 결코 단순한 노화의 결과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몸이 보내는 분명한 이상 신호이며 뇌가 도와달라고 조용히 외치고 있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면서 찾아오는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지금처럼 작고 미묘한 변화들이 먼저 반복되며 서서히 다가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처럼 이유 없이 반복되는 손의 떨림은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그 작고 애매한 떨림이 내일의 큰 병을 막아주는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르신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뇌가 손으로 보내는 7가지 비밀 신호. 한쪽 손만 저리는 증상 물건을 자꾸 놓치게 되는 것. 글씨가 갑자기 안 써지는 것 단추나 지퍼를 채우기 어려워지는 것. 손이 비정상적으로 차갑거나 뜨겁게 느껴지는 것 만져도 감각이 둔하거나 없는 것. 그리고 의지와 상관없이 손이 저절로 떨리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이 7가지 비밀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어르신들의 아주 작은 관심 하나만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부디 오늘부터 아이고 늙으면 다 그래 하는 그 위험한 입버릇을 완전히 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한국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그 마음,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도 버리십시오. 어르신, 지금 왠지 좀 이상한데 하는 작은 신호가 있을 때 병원을 찾는 것은 절대 유난을 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훗날 자녀분들에게 닥칠 수 있는 진짜 무거운 짐을 미리 막아주는 어르신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뇌경색은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열쇠이며 그 조기 행동이야말로 가족을 지키는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제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건강하게 사실 권리는 어르신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일 책임 또한 어르신들의 것입니다. 훗날 자녀들에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실 것인지 아니면 기댐을 받아야 하는 짐이 되실 것인지는 바로 오늘의 그 작은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오늘 제 20년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그리고 오늘부터는 그 어떤 작은 신호도 나이 탓으로 넘기지 않겠다고 다짐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건강하게 떳떳하게 자녀들과 여행도 다니시는 그런 멋진 부모님으로 남고 싶으시다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 아래 댓글란에 딱 7글자만 적어주십시오. 나는 내 몸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 7글자는 어르신께서 본인의 건강과 맺는 엄숙한 약속이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하는 가장 든든한 맹세가 될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병원 재활의학과장 김준호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앞으로의 모든 여정이 늘 평안하고 건강하시길, 그리고 항상 몸이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